어머니, 아프신 건 저희도 마음 쓰이지만 제 입장 좀 이해해 주세요. 이제 민석이 고3이라 신경 쓸 게 많은데 어머니까지 제가 어떻게 신경 써요? 어머니도 분명 불편할걸요? 어머니, 저도 힘든 거 아시죠? 전 맞벌이잖아요. 제가 형님처럼 주부였으면 어머니 모셨을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나 남편이나 저녁 되어서야 집에 들어올 텐데 그럼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머, 동서 말 이상하게 한다. 나처럼 주부였으면 어머니 모셨을 거라니. 지금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해?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말이 그렇단 거지. 그리고 막내도 일 안 하잖아요. 아, 그래, 막내 동서. 막내 동선 그래도 일도 안 다니고 수험생 자식도 없고 한가롭지 않아?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잖아. 그럼 한가해졌을 텐데. 아, 설아. 그냥 나 혼자 살란다. 아님, 요양병원에 들어가마. 어머니도 참. 요양병원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미리 재산을 저희한테 넘기시라니까요. 그럼 저희가 직접 좋은 곳 알아봐 드린다고요. 넌 끝까지 그 얘기니? 내가 너 속셈을 모를 줄 알아? 속셈은요, 형님 말이 다 맞는걸요? 동서, 동서도 입 있으면 말 좀 해봐. 왜 망부석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어? 지금 막내라고 자기 일 아니다 이거야?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형님들 말대로 제가 이 중에선 여유가 되는 편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동서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아, 괜찮다. 주부들 바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형편 따지면 너네가 제일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네 집에 있겠니? 아, 그럼 되겠네요, 정말. 그럼 요양병원 비용도 굳고 저희도 안심되고 어머니 마음도 편할 테고 아주 일석삼조네요. 어머니 괜찮아요. 안 그래도 남편이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걱정 많이 했어요. 아무리 약도 있고 근처에 병원도 있다지만 혼자 계시다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저희야 방 한 칸 내드리면 되는 거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도 신경 쓰일 텐데. 아유, 어머니, 며느리인데 뭘 눈치를 보고 그러세요? 정성 그런 좋은 생각이 있으면 진작 말하지. 왜 이제야 말해서 쓸데없이 기싸움을 하게 해? 그럼 동서가 어머니 모시는 걸로 하죠. 동서, 다른 말하기 없기야.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시한부로 오늘 내일 하시는 분 두고 다들 너무하네. 말이라도 그냥 따뜻하게 해주면 어디가 돈 나나? 고맙다.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유진이도 어머니 워낙 좋아하잖아요. 아마 유진이도 신나할 거예요. 그리 반겨주면 나야 고맙지. 사실 요양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영 발길이 떨어지질 않더라고. 거기 들어간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일찍 죽었거든. 이렇게 자식들이 많은데 어머니 돌볼 손 하나 없겠어요? 저도 부담도 하나도 안 되니까 편하게 오세요. 이참에 짐도 좀 옮기시고요. 그래, 고맙다. 그 주 토요일, 집. 어머니, 방 여기에요. 원래 서재로 쓰던 방이라 아직 책 몇 개는 못 뺐는데 그건 차차 옮겨 드릴게요. 그래도 지원이가 신경 많이 썼어요. 여기 침대랑 온돌장판이랑 옷장까지 다 지원이가 준비한 거예요. 책이야, 그냥 넣어도 괜찮지. 그리고 지원아, 고맙다.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괜찮은데. 이제부터 어머니 방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저도 방 꾸미면서 재밌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 재밌게 잘 살아봐요. 그래, 그러자꾸나. 1년 후, 전화. 동서, 무슨 일이야? 동서가 먼저 전화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 형님, 사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아무래도 종양이 덮어진 것 같다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저희가 돈이 여유롭지가 않아서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 검사할 돈이 필요하다고? 동서, 우리 사정 알잖아. 지금 고3 된 우리 아들 학원비에 과외비 대주는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내가 어머니 검사 비용을 어떻게 대줘?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어차피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그거 검사해서 뭐 하겠어? 아, 말짱 도루묵이니 그냥 집에 모시고 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살아계신 동안은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동서가 알아서 검사비 마련하든가. 이만 끊어. 진짜 너무하시네. 이때 동안 야갑할 돈 한 푼도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 일단 둘째 형님한테도 물어봐야겠다. 형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동서, 무슨 일이야? 나 좀 바쁜데. 죄송해요. 그럼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저 사실 어머니가 상태가 많이 악화되셔서 검사를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보태주실 수 있나 해서요. 검사비? 그거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래. 동서, 어머니 모신다고 지금 우리한테 돈 뜯겠단 거야? 본인이 자신만만하게 어머니 모신다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동서가 알아서 해. 아, 다들 정말 너무하네.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쩜 이렇게 남보다 못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아, 불쌍한 어머니. 형님들께 여쭤봤는데 다 안 된다고 하시네. 어쩜 좋지? 우리도 모은 돈 탈탈 턴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형들한테 물어봤는데 안 된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어쩜 이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 정말 아무리 내 형제라지만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워. 말해봤자 뭐 하겠어. 그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일단 우리 대출이라도 받아놓자. 대출을? 저번에도 받았는데 또 받자고? 그럼 어떡해. 이대로 어머니 검사도 못 받고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잖아. 검사라도 받아야 약이 나오는 거잖아. 일단 대출 받고 내가 부업 좀 해볼게. 찾아보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 아유, 알았어. 미안해.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시키고. 당신도 엄마 모시느라 힘들 텐데 돈까지 벌게 하고 내가 면목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당신 어머니면 내 어머니이기도 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것도 병으로. 어머니 보고 있음 그 생각이 나서 어떻게든 어머니 살리고 싶어져. 물론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선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정말 천국 갈 거야. 생뚱맞게 천국은? 암튼 어머니 돌보고 있을 테니까 대출 좀 알아보고 와. 그럴게. 그 주 토요일 집. 천천히 들어오세요, 어머니. 아휴, 그래도 집이 최고구나. 온기부터가 다르네. 영실은 아무리 히터를 틀어놔도 찬 기온이 있단 말이지. 맞아요. 집이 좋긴 하죠. 장판도 틀어드릴까요? 지금 말고 내가 이따가 트마. 근데 검사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무슨 돈으로 한 거냐? 부담이 꽤 됐을 텐데. 어휴, 아무리 저희가 좀 힘들게 살아도 어머니 치료비 될 능력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막내 아들이 보통 아들이에요. 얼마나 능력 좋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는데요. 그 정도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내가 계속 이렇게 얹혀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나야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지만 함께 사는 니들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니? 형제랑 같이 사는 게 기빨리는 일이거든. 내가 예전에 네 시아버지 모살필 때 그랬거든. 미안하다 지원아. 살림을 보태주진 못할 망정 이렇게 더 힘들게나 하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가족끼리 보태주고 민폐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덜 외롭고 좋은걸요. 그리고 어머니도 집안 살림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어머니 비법대로 음식하니까 남편도 좋아하던데요. 그리고 우리 유진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아유, 참. 너같이 착한 애가 어디서 나왔을까? 고맙다, 지원아. 4년 후, 양원.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네? 우리 착한 지원이 덕분에 이만큼 산 거지. 내가 여기서 더 살면 그거야말로 민폐 아니겠니? 유철아, 니처 정말 둘도 없이 착한 사람이다. 귀한 줄 알고 앞으로 더 잘해줘라. 알겠니? 그럼요, 어머니. 못난 아들이라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더 출중했으면 치료도 더 많이 받게 해드리고 좋은 곳에서 모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어느 자식이 이렇게 해주겠니?
우리 막내가 예전부터 참 속이 깊고 착했지. 사실 넌 딸이었길 바랬는데 정말 딸 같은 아들이 되지 뭐니. 고맙다 우리 아들.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가시는 건 안 돼요. 네? 아직 형님이랑 아주버님들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항상 늦는구나. 됐다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 고맙다. 애이은 애들은 잊지 않아마. 어머니! 아, 2시간 후 장례식장. 나왔어. 혼자 처리하느라 고생했다. 나도 연락 받은 대로 빨리 온다고 하긴 했는데 차가 좀 막히지 뭐냐. 아무튼 고맙다. 그동안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임종까지 지키고. 형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 모신 5년 동안 한 번으로 어머니 들여보지도 않고 임종 때까지도 오질 않아? 엄마가 얼마나 형들을 보고 싶어 한 줄 알아?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 있냐고. 야, 우리가 뭐 일부러 그랬냐? 다 사정이 그 있어서 그런 거지. 야 임마, 그렇다고 형한테 소리를 질러? 예전부터 원래 싸가지가 없었잖아. 나도 오고 싶었는데 일이 계속 터지는 걸 어떡하냐? 너도 알잖아 지금 사업 기울고 있는 거. 나도 먹고 사느라 어쩔 수가 없어서. 어머니 생각할 겨를은 있었냐?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한 번을. 그만 좀 해라. 이미 돌아가신 양반인데 뭐 어쩌겠어. 뭐라고? 지금 그게 형이 할 소리야?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형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엄마 치료비 하나 보태준 적 있냐고. 그래서 치료비 안 대줬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냐? 야, 네가 모시기로 했으면 당연히 그것까지 신경 쓰는 거지. 애초에 자신이 없었으면 모시질 말아야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시각 장례식장 밖. 그래도 어머니 유산 넣으면 한결숨이 돌려지긴 하겠네. 애가 대학 들어가더니 돈 들어갈 게 더 천진 거 있지. 취업 시즌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도 명문대학 갔으니 취업은 잘 되겠죠. 우리 아영이도 이제 고3인데 어떡하면 좋아요. 무슨 비법 없어요? 애들 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래도 비싼 과외나 학원 보내주면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 내가 괜찮은 곳 하나 소개해줄까?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비용이 꽤 비싸긴 해. 괜찮겠어? 요새 사업도 잘 안 된다며. 그래도 유산 받으면 좀 낫겠죠? 그래도 막내가 어머니 모셔줘서 요양비도 굳었네요. 그럼 재산도 꽤 상당하겠죠? 그럼 어머니가 그래도 재산이 꽤 많다고 알고 있지? 안 그래도 어머니랑 알고 지내던 변호사가 곧 온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변호사한테 유언을 남겼다던데. 설마 동서가 수 쓴 건 아니겠죠? 동서가 그럴 머리가 있어? 그렇게 똑똑하고 얌체 같은 사람이었음 불안해서라도 어머니 동서한테 안 맡겼지. 하긴 그렇긴 하죠. 다음날 장례식장. 네? 그러니까 재산을 저랑 와이프 빼고 형들한테만 상속하겠다고 했다고요? 네. 가장 최근에 유언장을 바꾸셨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바꾸셨어요. 아니 모신 건 우린데 어떻게 그럴 수가. 너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음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겠냐? 아유 그래놓고 형들한테 성질이나 부리고 이제 좀 반성이 돼?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 나랑 지원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니 난 그렇다 치고 형수님들 재산까지 다 기재해놓고 어떻게 지원이 이름을 쏙 뺄 수가 있어? 당신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살핀 게 누군데. 야, 아무튼 어머니 뜻이 그렇다니까 너도 받아들여. 그래 어머니가 괜히 그러시겠냐. 그럼 이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죠. 직후 장례식장 창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들한텐 유산을 안 주기로 했다고? 도저히 어머니 뜻을 이해를 못하겠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유언 내용을 바꾼 거래.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우린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치료비까지 다 보탰는데. 서운하긴 하지만 어쩌겠어. 어머니 뜻이 그런 걸. 우리가 어머니 유산 받자고 어머니 모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모아온 재산이니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는 게 맞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아플 때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던 인간들한텐 유산 주고
흑진이 무셨던 우리한텐 한 푼도 안 주는 게 말이나 돼? 그래도 어쩌겠어.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결정한 걸. 당신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어머니 돌아가셔서 애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돈 얘기 오고 가는 것도 어머니한텐 실례야. 우리 어머니 잘 보내드리기로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난 그렇다 치고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안 그래? 난 괜찮아. 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거겠지. 솔직히 큰형님이나 작은형님은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잖아. 우리는 뭐 상대적으로 그러진 않으니까 어머니도 감안하신 거겠지. 일주일 후 납골당. 아니, 근데 재산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받은 건 얼마 없던데? 남편이랑 나 합해도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어머니 재산이 언제 그렇게 줄었대요? 혹시 동서가 진짜 수 쓴 건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흰 받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그렇지. 그 많던 재산이 다 어디로 간 거냐고. 혹시나 동서가 미리 꽁친 거면 지금이라도 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휴, 유산 받아서 생활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이게 뭐야? 어머니도 참, 모아놓은 돈도 이렇게 별로 없으면서 무슨 요양병원을 들어가겠다고?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비용을 우리가 다 치를 뻔했잖아. 그니까 말이에요. 하긴 곰곰이 생각해보면 혼자 사실 때도 가구도 자주 바꾸시고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긴 했잖아요. 거기에 돈 많이 쓰셨나 보네. 노인네가 곧 죽는 마당에 뭘 그리 즐긴다고. 어머니가 워낙 자기 위주긴 하잖아. 근데 동선 하나도 못 받아서 어떡해? 그래도 어머니가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려. 그래, 우리 받은 거 봐봐. 장례식 올 때부터 계속 돈 얘기만 꺼내네. 어머니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들 정말 너무하네.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일주일 후 집. 어머니 없으니까 집안이 텅 빈 것 같네. 짐도 슬슬 정리해야 되는데 짐까지 정리하면 집이 얼마나 더 휑할까. 아,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정말 좋았는데 앉아서 남편 흉도 좀 보고 드라마도 같이 보면서 즐거웠는데 괜히 친정엄마 같기도 하고 좀 더 같이 의지하며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지원 씨 계신가요? 등기 왔어요. 등기? 나한테 올 등기가 뭐가 있지? 저한테 온 거 맞아요? 제가 이지원인데요. 예, 이지원 씨 앞으로 등기 왔어요. 여기 사인해주세요. 이상하다. 올 등기가 없었을 텐데. 여기 사인했어요. 예. 어머니 이름이네. 뭐지? 어머, 어머니가 쓴 편지잖아. 남기실 말이 따로 있으셨나? 지원이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엔 난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고생 많았다. 그냥 시어머니도 곤욕스러운데 시한부 판정받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잘 알아. 근데 너가 망설임 없이 선뜻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아들보다 너에게 더 고맙고 애틋한 마음이 들더구나. 우리 막내 며느리 지원아, 너와 살면서 참 기뻤다. 네가 나를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모시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넌 나를 친정엄마 이상으로 대해주었어. 그래서 너와 유철이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남겨뒀단다. 아래 적힌 주소로 가보렴. 너와 유철이 그리고 우리 손녀딸 유진이가 함께 살 아파트다. 마음 같아선 더 좋은 아파트 해주고 싶었지만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죽어서도 은혜는 잊지 않으마. 혹여라도 네 형님이나 시숙들이 문제를 삼는다면 같이 적은 변호사 번호로 도움 요청하렴. 그럼 우리 먼 훗날 다시 보자꾸나. 어머니,
저도 정말 어머니랑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어머니도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늘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2시간 후, 새집. 그러니까 이 집이 어머니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라고? 그래서 유언장에 우리 이름이 없었던 거였어. 우리한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시려고 그랬던 건가 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 원망 많이 했는데. 지금 당장 들어와도 된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우리 전세 계약일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거 정리하고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고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이 집에서 정말 잘 살게요. 감사해요. 한 달 후.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라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시세가 1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곧 이 근처에 지하철 들어와서 가격이 점점 오를 거래. 내 평생 소원이 자가 아파트 가지는 거였는데 어머니께서 이뤄주실 줄이야. 당신 덕분이지. 공동명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 당신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 극진이 모시지 않았음 이럴 일도 없었어. 정말 고마워.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어머니 잘 보살펴 드렸잖아. 어머니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번번이 일하다가 도중에 뛰쳐나오고. 나도 덕분에 수월한 거였어.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우리 정말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자. 유진이도 넓은 방 생겨서 좋아하겠다. 그니까 공주방으로 꾸며줘야겠네.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형이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야, 너 그게 사실이야? 네가 우리 몰래 엄마 재산 빼돌렸어? 갑자기 전화해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네가 무슨 재주로 그런 좋은 아파트를 이사를 간다 했는데 엄마가 주기 전에 너한테 넘긴 거라며? 그래서 유산 못 받았을 때도 그렇게 잠자코 있었냐?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가만히 있을 네가 아닌데 왜 가만히 있나 했어. 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안 사실이야. 따로 편지가 온 거라고. 네가 미리 알았든 나중에 알았든 이거 문제되는 거 알지? 반환소송 걸면 소용없는 거 알지? 가족끼리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얼른 뱉어내라. 어쩐지 어머니 재산이 왜 이렇게 적나 있어. 어머니가 평소에 과소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돈 살뜰히 모아놓는 분이신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우리 주려고 따로 남겨놓은 재산을 왜 형이 마음대로 가져가? 엄마가 직접 편지까지 써서 우리한테 주는 거라고 명시해놨는데 왜 난리야. 엄연히 엄마 재산이면 우리들 재산이기도 해. 우리 고작 3천밖에 못 받았는데 넌 10억 아파트를 가져. 똑같은 자식인데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번 주말에 집에 찾아갈 테니까 얘기 좀 하자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그럼 재산이 달린 문제인데 내가 바보 등신처럼 당하고 있을 줄 알아? 끊어! 아주버님한테 전화 온 거야? 우리 아파트 받은 거 알고 그러시는 거지? 무슨 반환소송을 한다고 난리네. 아니 어머니 뜻이 이렇다는데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야. 유언장에 우리 상속받은 거 없다고 쓰여있을 땐 어머니 뜻이라고 받아들이라더니 정말 지긋지긋하다. 다들 잘 살면서 왜 이래? 워낙 돈 문제에 예민하시잖아. 근데 정말 소송까지 거시려나? 가족끼리 너무하네. 진짜 할 기세더라고.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제부터 알아봐야 되나? 어머니가 혹시 어려움 생기면 여기 변호사한테 전화하라 했는데 한번 물어볼까? 그래, 그게 좋겠다. 무슨 수가 있겠지. 잠시 후. 변호사님도 가족분 오실 때 오신다 하는데 아예 본인이 설명드리겠다고 하시더라. 그렇다면 다행이네. 그 주 토요일, 집. 오셨어요? 장례식 이후로 오랜만에 뵙네요. 집이 참 좋네요. 이렇게 좋은 집을 혼자 가지려고 그러셨어요?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네. 큰형님이 비록 일정 때문에 못 왔지만 그냥 넘어가지 말라 그러셨어. 정말 어이가 없네. 앞에선 순진한 척 슬픈 척 혼자 다 하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만하시죠. 서방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명백히 어머니 재산이고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 뜻이 전 그렇다 하더라도 나눠 갖는 게 타당하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말할 거 없이 이 집 팔아서 똑같이 나눠 갖자. 10억짜리니까 한 가구당 3억씩 나눠 가지면 좋겠구만. 그게 공평하긴 하죠. 누가 또 오기로 했냐? 상철이 오기로 했나? 아파서 못 오기로 했다며? 그러게요. 그냥 못 온다고 그랬었는데.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전담 변호사였던 김지우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여긴 왜 오셨어요? 그때 유서건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어머니께서 따로 맡긴 일이 있으셔서요. 상황 들어보니 반환 소송하신다고요? 네,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요. 미리 중요한 재산이라도 남은 가족이 소송 제기하면 반환해서 나눠 가질 수 있다 하던데요. 솔직히 그게 맞죠.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들한테 3천만 원씩 줘놓고 여기한테만 10억 집을 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동서,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해결해. 나눠 가자니까. 그래도 동선이한테 3억이 나가는 거야. 동선이한텐 그 돈도 큰 돈일걸? 네, 뭐 문제 삼으려면 삼으실 수야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승소한 케이스가 얼마 없단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게 재산을 나눠가기가 불리하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5년 동안 막내 아드님 댁에서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살고 계셨을 때 첫째 아드님과 둘째 아드님께선 금전적인 어떤 사항이라도 보태준 것이 없다고 들었고요.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어머니의 진술서와 서명도 함께 있습니다. 재판부도 법리적인 해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뭐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막내 아들에게 주는 건 타당하다고 여겨질 겁니다. 일단 이 어머니의 진술과 서명이 유언처럼 작동될 확률이 크고요.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자식이 3명이면 나눠 갖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법도 앞뒤 정황을 다 살핀답니다. 어쨌든 판사도 사람 아니겠어요? 법대로 하되 그 안에서 상황으로 따질 수 있는 건 따지는 법이죠. 실제로 이미 증여된 재산을 유산으로 취급하여 반환 청구를 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몇 없고요. 하지만 소송을 거는 건 아드님이 선택이니 하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막내 아드님 쪽에 서게 될 겁니다. 참 어이가 없네. 아니 변호사님이 뭔데 이쪽 편에 선단 거예요? 변호 맡아주면 의뢰비 두둑하게 챙겨준다 하던가요? 하긴 이렇게 큰 집을 받았는데 이제 의뢰비는 껌값이겠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의뢰비도 따로 챙겨주셨고요. 아무튼 소송하실 거면 소송하시란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이딴 식으로 협박을 해나 본데 나도 아는 변호사 많아요. 당신보다 능력 좋은 변호사가 짱짱하다고. 제가 장담하건대 아드님이 말하는 그 유명한 변호사들 대다수가 제 후배일 겁니다. 제가 판사 출신인 건 알고 계시죠? 법조인끼리 연공서를 챙기는 것도 아실 거고요.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변호사가 다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불렀구나. 동서, 입이 있으면 말 좀 해. 이 재산 받으려고 어머니 모신다는 거지? 얘가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럼 형님이 좀 모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요양비 굳었다고 좋아하실 정도면 이 정도 계산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실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어쩜 사람이 이렇게 얌치 같아? 진짜 소름 돋아 죽겠네. 다 들었으면 내 집에서 나가시죠. 가서 소송 걸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지금 배째라 이거냐? 내가 하라고 하면 못할 줄 알고? 그니까 맘대로 하시라고요. 이 돈밖에 모르는 거렁뱅이들아. 거렁뱅이? 네가 되게 미쳤구나. 어디서 큰형한테 거렁뱅이야, 어? 지금 그렇게 던지시면 재물손괴죄로 신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나 참 아주 든든한 백을 줬다. 그래서 군말 없이 어머니를 5년 동안 모신 거지? 한번 해보자고. 나가죠. 이딴 집에 있어봤자 뭐합니까? 나가서 우리도 방법 찾아야죠. 그럼요. 동서, 두고 봐. 결코 동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야.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차피 소송 건다고 해도 의미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 아니었음 소송 건단 말에 겁먹어서 재산 이대로 나눠줄 뻔했네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죠. 이게 다 돌아가신 어머니 뜻인데요. 다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쉬세요. 감사했습니다.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이틀 후 사무실.
그러니까 소송에도 의미가 없다고요? 아니 저번에 승산이 있다면서요. 그건 상황을 잘 몰랐을 때죠. 직접 어머니가 막내 아들에게 아파트 상속을 원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증거로서 남겨놨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 변호사가 김지호 선배라면서요. 그럼 절대 승소 불가능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의뢰 받으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마 다른 데 가서도 이런 말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변호사가 의뢰를 가려서 받아. 어쩔 수 없어요. 만약 변호사가 붙는다고 해도 의뢰인분도 돈만 날리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동생분이랑 잘 얘기해서 재산 얼마라도 더 받는 게 최선입니다. 아, 참 어이가 없네.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정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엄청 해박하다고 할 수 있죠. 솔직한 심정으론 그냥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송이란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그렇게 해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요. 그날 저녁. 그래서 소송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말만 돌아왔다고요? 변호사 3명을 만났는데 상황이랑 상대 변호사 이름 듣더니 다 그냥 포기하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이대로 10억집 동서네가 다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어쩜 이럴 수가 있어? 혼자 고상한 척은 다 하더만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거네.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방법이 하나도 없대. 그냥 잘 설득해서 스스로 재산 나눠 갖게 하는 방법밖에 없대. 근데 그 자식이 그러겠냐고. 그저께 보니까 나한테 아주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들던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그래도 형들 부탁인데 모른 척 하겠어요? 그래요. 일단 비위 좀 맞춰주다가 말 꺼내면 들을지도 몰라요. 서방님보단 동서한테 말하는 게 낫겠네. 서방님은 보나마나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 같고 동선 그래도 성격이 유순하긴 하니까. 유순하긴요. 몰래 이렇게 어머니 설득해서 재산 빼돌린 거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세요? 그래도 두 사람 중에서 뽑자면 동서한테 얘기하는 게 낫잖아. 우리도 편하고. 나랑 동서가 막내 동서한테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일단 기다려봐요. 그게 아무래도 좋긴 하겠네요. 그럼 최대한 설득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틀 후 카페. 갑자기 무슨 일로 절 부르신 거예요? 바쁘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나오라고 성하시고. 어머, 동서 왔어? 아유, 오랜만에 보네. 그동안 얼굴이 많이 이뻐졌어. 그땐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형님 말대로 이뻐지긴 했네. 돈 걱정이 없어서 그런가? 할 말이 뭐세요? 제가 바빠서요. 일도 안 다니면서 바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뭐 동서도 일정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동서가 시간이 없다 하니까 우리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동서가 어머니께 받은 그 집 말이야. 팔아서 3등분하면 어때? 3등분이 너무 과하다 싶음 한 4대 3대 3의 비율로 나누자고. 아, 물론 동서가 4고 우리가 3이야. 이 정도면 동서도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도 그동안 동서가 어머니 돌봐드린 노고가 있으니까 그거 계산까지 한 거라고. 내 동서. 솔직히 아무리 어머니 뜻이 그렇다 해도 10억을 동서가 다 내려면 하는 건 좀 그렇잖아. 동서도 솔직히 양심에 찔리지 않아? 지금 서방님이 하도 그러니까 동서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거지. 우리 동서 착하고 정직한 거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설마 혼자 내려면 하려고 했겠어? 그렇지. 우리 동서만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양심에 찔리는 건 당신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동서, 왜 그래? 아, 갑자기 반말을 하고 그래. 이제 연 끊어질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존대를 해야 되나? 어머니 시한부 선고 받았을 때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서로 안 모시려고 난리치다가 내가 모신다고 하니까 비용 굳었다고 좋아하고 또 치료 필요하다 하니까 자긴 모른다며 외면하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재산은 또 나눠 갖고 싶다고? 니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머니가 번거롭게 다른 수를 쓰신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서 돈을 나눠달라 해? 니네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어머, 동서 웃긴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언제 어머니 모시겠다고 한 사람이 동서잖아. 우리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동서가 자발적으로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그게 우리 책임인 것처럼 말해? 그리고 치료비 못 대준 건 솔직히 미안하긴 한데 우리 사정이 진짜 안 좋아서 그랬어. 난 또 워킹맘이라 일하랴 가정 돌보랴 진짜 정신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런 대소사는 맏며느리가 하는 게 맞긴 하지. 뭐? 동서 지금 내 탓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 말은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됐단 거네? 솔직히 그건 맞긴 하죠. 형님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렇게 집안이 풍비박산난 거 아니에요. 아무튼 동서, 나도 피해자야. 그러니까 형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한텐 재산 좀 떼주면 안 될까? 우리 애 곧 고3 올라가서 돈 들게 천지란 말이야. 어? 이 여편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동서,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맏며느리 역할이 어떻게 따로 있겠어? 안 그래? 그니까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갖자. 가족인데 재산 나눠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정말 끝까지 돈돈거리네. 그때 못 들었어? 억울하면 소송 걸라고? 그래봤자 니네만 손해긴 하겠지만 더 말할 것도 없네. 오늘부로 당신들이랑 연 끊을 테니 그렇게 알고. 동서! 잠깐 앉아보라니까? 참, 어린애가 싸가지 없이 먼저 가버리네. 아니 동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설득시켜도 모자랄 뻔해. 갑자기 날 왜 몰아세워? 그것 때문에 다 망했잖아.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솔직히 형님이 어머니 모셨으면 이럴 일도 없잖아요. 아니다. 그럼 형님이 그 재산 받았겠구나. 차라리 그럴 바엔 동서가 받은 게 낫겠네요. 뭐? 지금 사람 면전에 대고 뭐 하는 거야? 어? 동서 지금 내 편인 거야? 막내 도서 편인 거야? 입장 좀 똑바로 하지. 당연히 형님 편이죠. 저도 한 판이라도 급하다고요. 근데 저렇게 쌀쌀 맞으니까 어쩐담. 진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릎은 무슨, 어떻게든 계속 말해봐야지. 다음날 집. 분명 연 끊는다고 말했을 텐데. 아유, 동서 왜 이래? 순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화내니까 너무 무섭다. 일단 이거 좀 받아봐. 이게 그 비싼 샤인머스켓인데 그중에서도 1등급이래. 엄청 비싼 거야. 동서 과일 좋아하잖아. 그래서 사왔어. 할 얘기 더 없으니까 꺼져. 내가 당신 속셈을 모를 줄 알아? 아유, 동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어제 둘째 동서 말이 좀 웃기지 않아? 솔직히 처음에 동서 어머니 재산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을 때 내가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둘째 동서가 엄청 말렸거든. 그래서 동서가 재산 못 받은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찝찝했는데. 그리고 내심 동서가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앞으로도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잘할게. 그러니까 둘째 동서네까지 재산 물려주기 뭐하면 우리한테만 좀 떼주면 안 될까? 물론 동서네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걸로 하고. 우리 사정 알잖아. 돈 들어갈 게 정말 많다니까. 어? 정말 이기주의의 끝판이구나, 당신들.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이 꼴 보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니야.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길래 아직도 이딴 소리가 나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이것도 엄연히 주거 침입인 거 알지? 신고해버리기 전에 꺼지라고. 동서 제발. 나 돈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 아들 취업도 해야 되고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돈이 꼭 필요해. 돈 맡겨놨냐? 돈이 필요하면 직접 벌어. 진짜 전화한다. 동서 진짜 이럴 거야? 가족끼리 좀 같이 잘 살자니까. 이미 어머니 우리한테 전적으로 맡길 때부터 이 가족 파탄 났으니 그렇게 알아. 당장 꺼져. 동서, 문 좀 열어봐. 나한테만 좀만 떼어주면 안 될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어머니 모시는 건데. 1년 후. 그 뒤로 시댁 식구들한테서 따로 연락 오는 건 없었어요. 아마 법적으로 다퉈도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단 걸 아는 거겠죠. 남편도 형들이랑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마련해주신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니를 모셔놓은 납골당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오고요. 아직도 텅 빈 집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그리워요.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부디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선 아프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